안녕하세요. 이란 위기에 대해서 중공과 러시아의 이해상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고요. 유가 전망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슈퍼파워인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하고 또 최근에 주요 인물들을 폭살을 하고 이란이 반격을 공언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 판가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중공과 러시아 대응 전략 어떻게 펼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현재 위기의 발생 원인 또 경과 간략하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란 위기는 트럼프가 2015년 JCPOA 소위 이란 핵협정 이거 재협상을 요구를 하고 이를 이란이 거부를 하자 미국이 이 협정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하고요. 미국의 제재를 재개한 데서 출발합니다. 핵무기 확산 금지 원칙을 실현을 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제시가 된 거 아닙니까? 위 핵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조약이다. 확산 금지 조약이 아니라 확산 장려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해야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이란 위기의 원인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하여튼 위 협정은 미국, 이란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공, 러시아 이렇게 7개 나라 간의 합의입니다. 이란 외에 모두 지구촌을 대표하는 강대국들이지만 미국의 슈퍼파워의 결정, 즉 미국이 이렇게 말하자면 깽판 쳐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다른 5개 나라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가령 독일이 재협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협상 안 하면 탈퇴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하겠죠. 그래 가려면 가라 하고 나머지 나라끼리 계속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판을 깨고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남은 나라들이 손을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슈퍼파워다 이런 겁니다. 미국 외에 다른 5개 나라가 미국을 지금 상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더 강화가 되어 갔고요. 이란 경제에 지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다른 5개국에게 협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5개국도 이게 지금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지금 기름을 판다는 입장에서 경쟁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그 다음에 비록 중공이 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가까이 있지만은 그 중공마저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란의 기름을 못 사오고요. 대신 이란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기름을 사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되었고요. 사실상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 퇴출돼 버렸습니다. 유럽 3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달러 결제망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가동은 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란 관계는 지금 사실상 선전포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상태로 보이고요. 지금 좀 전 보도로는 이란이 13가지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작성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에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중동 지역에 판갈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공과 러시아의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게 지금 다 다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공 GDP는 미국에 대략 한 66% 수준으로
그래서 중공을 소위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GDP의 고작 7.8%에 불과합니다. 대략 한국과 뭐 비슷합니다. 예, 기름값 그 오르내림에 따라서 한국이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 규모로는 이거 뭐 아예 잽이 안 되는데, 예? 같이 놀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그러나 군사 강국이죠. 그 점에서 무시 못할 상황입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표면상으로는 매우 친하죠. 아주 소곤소곤 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2013년 이후에 30번 이상 만나면서 특히 군사 분야 협력 엄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동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둘 다 북공의 배후가 되고 있는 점 공지의 사실이고요. 여기서는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5G 통신망 중공의 화웨이가 지금 계약 당사자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중공, 러시아, 이란 이 세 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하기도 했죠. 자, 질문입니다. 향후 전개될 미국발 이란 위기에서 중공, 러시아가 원팀이 되어갖고 이란을 위해서 미국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공과 러시아 이해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공은 기름, 가스 이런 거 수입국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기름, 가스 수출국입니다. 예. 러시아는 중요한 그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란이건 러시아건 팔아먹을 게 기름밖에 없죠.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북쪽 변방에 처박혀 있다가 그래서 끊임없이 따뜻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수백 년간 지금 거의 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번번이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동이 혼란이 발생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혼란, 케오스, 혼란이 발생해야지 그 탐에 자기 자리 차지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사우디는 수니파이고요. 사우디 라이벌인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시아파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 시리아 이런 등에서 그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중공은 소위 말해서 부상하는 지금 G2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미국한테 엄청 지금 얻어 터지고 있지만 그래도 G2입니다. 예. 그리고 중공도 1대1로 정책으로 세계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중동에서 시아파, 수니파 적절하게 덩거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는 것보다는 안정, 스테빌리티를 선호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세가 안정되어야 G2 자리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급변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G2 자리도 괜찮잖아요. 빨리 힘을 길러서 G1을 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 아닙니까? G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G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미국과 반대되는 듯한 그런 러시아와 함께 이란 편에 서는 것 같지만 미국 비난하는 거 적당한 선에서 지금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미국의 드론 제거 작전에 대해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condemn, denounce 아주 강력하게 그냥 막 욕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은 highly concerned, unacceptable 상대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그런 표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당사국들은 자제하고 국제법 준수해라. 뭐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공은 다음 주 1월 15일 날 미국과 무역협정 사인을 해야 하고요. 미국한테 숙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 숙제검사라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역협정에서 중공이 이행해야 할 의무, 즉 미국산 농산물 구매하고 미국산 공산품 등을 지금 그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재권, 환율 등에서 이행 약정도 있고요. 이것이 중공의 숙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연기된 미중 간의 중대한 협상 이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 지금 미국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미국은 미국 혼자만도 지금 슈퍼파워인데 동맹들이 많죠. 막강한 동맹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공은 이 글로벌 영역에서 한편 미국과 대치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 미국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들과 함부로 대적하려고 하질 않죠. 그렇게 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지투를 일단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거 피해야 합니다. 중공 입장은 그래야지 이 G2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G2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 중공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공 자신의 이익, 즉 홍콩이나 신장이나 티벳이나 대만이나 이거 미국에게 일정하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정도입니다. 미중 관계에서는 중공도 지금 미국의 그 패권 전쟁에 타겟이 되어 있다는 것을 중공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기보다는 일종의 덩거리 전략, 밸런싱 스트래티지 이거 취할 유인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이 안보리에서 바그다드 미 대사관 난입 사건 이거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하려고 하면 중공은 러시아와 함께 반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란과 함께 합동 해군 그 훈련도 실시하지만 중공의 행동은 바로 요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공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러시아, 이란과 원팀이 되어서 미국에 대적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2019년 봄쯤 그때 중공은 이란산 원유 대략 한 지금 그 25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사이 이렇게 그 수입을 했었습니다. 중공이 가장 큰 그 수입국이었죠. 지금은 대략 한 50만 배럴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예? 대신 이란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에서 사는 기름의 5배 이상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은 중공은 지금의 G2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미국 및 그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대치해서는 안 되고 미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도 강화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에 돈 투자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중공은 현재 상황에 급변을 원하지 않고 안정을 원하지 않을까. 이것이 중공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국에게 자제하라. 이걸 핵심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은요, 자신의 입지도 여전히 초라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판이 한번 뒤집어지는 걸 원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중동이 혼란 상황이 심해질수록 자국의 무기를 팔 기회도 늘어납니다. 제재를 받는 이란의 무기 시장은 러시아하고 북공의 황금 시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중공은 그 중요한 무기 판매자라는 조짐은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많이 하겠죠. 예. 자, 이러한 그 논의의 전제는
중공, 러시아, 이란이 한 팀이 되어서 미국에 대항을 해도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이런 짓을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셋이 합쳐서 미국을 뭉갤 수 있다 그렇게 싶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죠 뭐. 예, 북궁도 끼워넣고요. 그렇게 하겠죠. 자, 유가 전망 해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그런 그 댓글로 사진과 같은 그런 질문 주신 분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이 대략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발생했다면 유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100불, 120불, 모르겠어요. 심하면 150불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가을에 사우디 석유 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급등한 유가 불과 2주 만에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기름 시장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미국이 기름 수입국에서 기름 수출국으로 또 산유량, 생산량 전부 세계 1등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매장량. 바로 그 수단이 셰일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죠. 슈퍼파워 미국이 에너지 패권도 갖게 되었다는 거. 그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기름 시장에서 이란산, 베네수엘라산 이 기름은 사실상 싹 사라졌고요. 오펙 플러스가 수년째 생산량을 감축을 하고 있지만은 유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거 작전 직후 그때 유가가 갑자기 3%대 급등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빠졌죠. 지금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추가로 기름 공급에 심각한 장애 일으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름은 이미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장에 다 막혀버렸는데 뭐 이러한 위기가 악화된다고 해서 뭐 추가로 공급 장애 요인들 게 있겠습니까?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을 해버리거나 사우디나 이런 그 주변국 석유시설을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건데, 자, 이런 걱정 때문에 유가가 일시 급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기름이 매일 2,100만 배럴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수요의 대략 21%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유가의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일시적 변동, 가령 하루 3%씩 올라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거, 이건 일시적인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런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간, 여기서 장기라는 건 가령 적어도 한 달 이상 유가 급등 상황을 지속시킬 정도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1시간가량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 답은 미국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요, 1분도 봉쇄 못할 거로 봅니다. 이란의 봉쇄 수단을 단기간에 초토화시킬 능력을 미국은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조선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요, 대형 유조선 한 대를 완전히 부숴갖고, 그 뭐 페르시아만이나 아덴만, 오만만 침몰시켰다 합시다. 그대로 수장을 시켰다 합시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은 유가 좀 오르겠죠. 그러나 반짝 오르고 다시 원상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란은 사라질 겁니다. 그냥 안 두죠. 그렇게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석유시설 공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란도 석유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인간 국가의 석유시설 부셔버리는 것보다 미국이 이란 석유시설 부셔버리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핵심적인 그런 자산들을 서로 부수는 이런 짓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려고 저러고 있지 죽으려고 저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란도. 자, 지난 여름에 트럼프 트윗 내용을 상기하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 기름 없어도 되는데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을 담보해 줘야 하느냐? 그래서 각국은
자기 기름 각자가 지키던가 아니면 유조선 보호 작전, 응? 거기에 돈과 군대를 지원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기름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공이고요. 일본이고요. 한국 아닙니까? 예? 분담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파괴적 행동은 일시적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름 시장 본질은 공급 초과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경기가 좋아져서 기름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 증가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셰일 산업은요. 시장 원리에 따라 초기에 무모하게 투자한 기업들, 초기 무모하게 투자한 기업들 아니면 재무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장의 속성이고요. 자발적인 건설적인 그런 조정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셰일 혁명 그 자체가 빠꾸 할 일은 없다고 보죠. 그럴 일은 없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까지 셰일 석유 생산량 급증하던 그 추세가 2020년에는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미국의 EIA, 에너지 인포메이션 에이전시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생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즉 증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굴착 장비수 원유 시추수 이 데이터는 미국 베이커 휴즈사에서 매주 토요일 발표합니다. 이거 inves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도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의 셰일 석유뿐 아니라 비오펙 국가 중에서 가령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노르웨이나 가이아나 등지 거대한 신규 유전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되기 시작해갖고요. 기름 시장에 새로 공급 예정인 기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들 국가들이 추가로 공급되는 그 물량이 미국 셰일 기름 공급 증가 효과가 아마 비슷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날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더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유전이 노르웨이 에퀴노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심해 유전이죠. 요한 스페르드롭. 이거 작년 10월부터 이미 포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10월에만 하루에 30만 배럴 포올렸고요. 지금 올해 초에는 하루에 44만 배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이게 지금 서유럽 최대 유전이 새로 생긴 겁니다. 금년도 글로벌 공급량에 대한 한 0.5% 정도를 이 신규 유전에서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년 후에는 하루에 66만 배럴까지 늘리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가이아나라는 이 나라 그동안 기름이 안 나왔는데 4년 전에 엄청난 규모의 유정이 발견돼 갖고요. 그걸 엑슨 마빌에서 개발해 와 갖고 지금 내년 초부터 본격 생산을 한다는 거죠. 올 초부터 지금부터 올 초부터. 그래서 일단 하루에 12만 배럴부터 시작을 해 갖고요. 계속 증가해 갖고 75만 배럴까지 공급 능력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노르웨이하고 이거 남미 이 두 개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하루에 140만 배럴 넘잖아요.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라인3 송유관 공사 이게 총 연장이 1600km라는데 이게 드디어 완공이 돼 갖고요. 캐나다 이 송유관에 기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산한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요. 최근 이란에서도 거대 유전이 새로 발견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UAE 그 중간지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중간지대. 거기서도 거대한 유전이 새로 발견돼 갖고 그거 지금까지는 방치해 뒀다가 이제 포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란은 제재 중이기 때문에 뭐 거대 유전이 새로 아무리 큰 유전이 있어봤자 그거는 그냥 땅 밑에 기름일 뿐이고요. 예. 그다음에 UAE는 오펙 회원국이라서 당장의 공급 증가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또
오펙 플러스의 결속력이 지금 그 산유랑 컷하는 그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될지 매우 의문이라는 거죠. 나이지리아하고 이라크는 거의 감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거의 대체적으로 쿼트보다 더 많은 양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그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기름, 이거는 감산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산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국가는 오펙 중에서도 사우디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할 그런 가능성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별도로 나온 자료 제가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동부 지역이죠. 거기서도 원래부터 있던 어떤 가스정인데 환경단체에서 그 개발을 반대를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퍼내서 수출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란 위기가 기름 시장에 미치는 특수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 위기 아무리 악화되어도요 공급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영향이 없잖아요. 이미 지금 이란 기름은 시장에 못 나오고 있는데 뭐 더 악화될 게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란이 초전 박살이 나서 체제가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엄청난 이란산 기름이 시장에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란 시장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경제에는 아주 호재가 되겠죠. 예? 경제에는 경제에도 호재가 되고 기름값도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란 위기는 향후 장기적 기름값 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란 위기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이란 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일시적으로 조금 더 악화됐다가 결국 정상 국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 국가가 큰 희생 없이 이란이 정상 국가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란의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란 위기로 장기적인 기름값 인상 요인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상 국가가 되면은 기름값 하락 요인만 있는 그런 묘한 구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